명도가 무섭다고들 하는데 사실 명도에도 난이도가 있어요. 쉬운 상대가 있고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입문자라면 처음엔 무조건 쉬운 상대가 사는 물건부터 노리는 게 맞아요. 그 쉬운 상대가 바로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데요. 오늘은 이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뭔지, 왜 명도가 제일 수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내보내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말로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명도하면서 썼던 서류랑 양식들을 영상 중간중간에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둘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도 누구 손 안 빌리고 명도를 직접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부터 경매 공부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벽인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대항력은 쉽게 말해 세입자가 새 주인한테도 나 여기 살 권리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요. 이게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난 계약 기간까지 못 나간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새 주인,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대항력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는 건 낙찰자한테 나 여기 살 권리 있다 라고 주장할 법적 힘이 없다는 건데요. 그럼 낙찰자가 절차를 밟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내보낼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한 줄, 대항력은 세입자가 새 주인에게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없으면 명도가 쉬워진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항력이 없을까요? 대표적인 유형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소유자. 그 집 원래 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살고 있는 경우예요. 이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 빚져서 집 잃은 당사자라 낙찰자한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전소유자의 가족. 예를 들어 소유자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따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자 측이 점유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광주에서 낙찰받은 물건이 딱 이 경우였어요. 전 소유자의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셋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세입자. 이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집에 이미 근저당 같은 게 잡힌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예요. 이 경우도 대항력이 없어서 명도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전 소유자, 그 가족, 후순위 세입자, 이 세 유형이 대표적인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한 줄, 전 소유자와 그 가족,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 그럼 왜 이런 물건이 입문자한테 좋을까요? 명도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잘못 물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명도가 몇 달씩 늘어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건데,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하고 안 나가면 강제 집행. 길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자분들한테 첫 물건은 대항력 없는 게 확실한 걸로 고르라고 해요.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어느 정도 경험 쌓이고 나서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한 줄, 첫 물건은 명도가 예측되는 걸로 골라라. 자, 그러면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실제로 어떻게 내보내느냐?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단계, 잔금 납부. 잔금을 내야 소유권이 넘어오고 명도 자격도 생깁니다. 2단계 인도명령 신청. 화면에 보이는 양식이 제 변호사가 작성해서 실제 제출했던 인도명령 신청서인데요. 이 양식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고정 댓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올려두겠습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이 인도명령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용돼요. 이게 핵심 이점이에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면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대항력 없으면 인도명령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신청하면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점유자 특정을 하고 초본대오라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단계 협상 병행. 인도명령 신청하면서 동시에 점유자랑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진해서 나가주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원칙 하나, 상대가 나간다고 해도 그 말 믿고 절차를 멈추면 안 됩니다. 대화는 하되 절차는 계속 굴린다. 4단계 강제 집행. 그래도 안 나가면 계고하고 최종적으로는 본집행을 하는데요. 이게 강제 집행 접수할 때 냈던 서류입니다. 이것도 양식 고정 댓글에 같이 올려둘게요.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이 강제 집행으로 법적으로 막힘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대항력 없는 점유자 명도의 표준 루트인데요. 오늘의 네 번째 한 줄, 대항력 없으면 명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인도 명령으로 간단히 끝난다. 근데 대항력 없으니까 쉽다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첫째, 서류상 대항력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권리관계 확인. 입찰 전에 이거 안 하고 들어갔다가 예상 못한 권리가 튀어나오면 굉장한 낭패예요. 둘째, 대항력이 없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절차상 내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 소유자나 그 가족이 살고 있으면 집을 잃은 입장이라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단호하게 가되 사람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항력 없어도 명도엔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인도명령 신청비, 강제집행하면 증인비, 개문비, 집행비 이거를 입찰가 계산할 때 미리 넣어주셔야 해요. 오늘의 5번째 한 줄, 대항력 없어도 확인은 필수, 비용은 계산. 오늘 정리하면 이거예요. 명도가 무섭다면 제일 쉬운 유형부터 시작하세요. 대항력 없는 점유자, 전 소유자, 그 가족, 후순위 세입자. 이런 물건은 인도명령으로 명도가 예측 가능하게 끝나서 입문자가 첫 경험 쌓기에 딱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서류들처럼 명도는 알고 보면 정해진 양식대로 밟아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고정 댓글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경매 물건 고르는 눈, 여기서 하나씩 같이 키워가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콘텐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